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본 방송은 개인의 의견과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김무성 대표 그 사위 그 마약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그 전 대통령 아들 그 이시영도 같이 함께 그 마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예. 이게 그 미국 선데이 그 저널이라는 데서 잠깐 다뤄서 네. 이게 우리나라 그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생각했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유야무야 덮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으면은 시적도 있고 또 잘못하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게 사실의 진위를 떠나서 네. 이게 명예 불명예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은 저 관상이 어떻습니까? 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좋은 말 하라 그러니까 좋은 말 해야 되겠죠? 아니, 일단은 관상학적으로 좋은 말씀. 네. 네. 개인적으로 저는 관상학적으로 보여주는 얼굴은 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인상은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고 나쁜 거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끝이 없어요. 네. 근데 일단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 상입니다. 다들 하는 소리가 되게 쉽네요. 저분이 네.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요? 관상이 아닌데 그러는데 대통령 된 사람 보고 관상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열심히 노력해서 한 상이고 참 집요하고 상 자체가 사실은 빛나는 상이에요. 얼굴이 그렇죠. 네. 빛나고 이마가 뭐 누구도 못 따라갈 만큼의 이렇게 잘 발달이 돼 있어요. 네. 경제 쪽으로 사람들이 믿었을 만큼 그 코나 그 콧방울이라 그러죠. 코를 재산궁이라 그러면서 돈창고라 그러는데 그 부분이 한번 딱 들어가면은 절대 안 나오는 코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남자가 입이 또 그 얼굴이 이렇게 동글동글 하면서도 이렇게 각진 얼굴이거든요. 토금형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동글동글 하면서도 각진 그런, 그러니까 강하고 부드러움이 같이 있어요. 연애를 하거나 내 자식을 보거나 사랑을 할 때는 부드럽게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카리스마를 할 때는 강하게 꽉 끌어당기는. 거기다가 보면은 집안이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난 거에 비해서는 귀가 참 잘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귀가 잘생기고 이마가 잘생기면은 우리가 고아들도요. 요렇게 두 개가 다 잘생기면은 만약에 입양을 가더라도 아주 부잣집으로 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크게 되는 상인데 그 시대적 배경에서는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많은 도움을 받고 클 수 있는 그런 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마가 발달된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턱은 조금 약합니다. 얼굴을 3정으로 나누잖아요. 세 네, 부분으로 나눠서 그렇죠. 눈썹까지 상정, 눈썹서부터 코까지가 중정, 그 중정에서 코서부터 그 턱까지가 하정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데는 사실은 상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도움도 받고 그리고 중정 부분도 만만찮게 좋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하정이 조금 약한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약하다고 해갖고 어느 날 갑자기 확 쓰러지는 그 정도로 약한 게 아니라 내가 상정 중정에서 가졌던 그 기운만큼 못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은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상은 참 좋은 상입니다. 네. 제가 볼 때도 참 이 정도 상이면은 그래도 참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힘도 있겠구나. 늘 대통령 시절에도 보면 네. 70대 되신 분이 네. TV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저분은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나오셨나 할 정도로 반짝반짝하고 스스로가 대통령 자체를 즐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여유 있게 막 고뇌하고 힘들다 이게 아니라 참 즐겁게. 저는 인상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늘 항상 좋은 얘기만 하다가 뭐 이렇게 좋대요 하고 돌팔매질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상으로는 좋습니다. 그 아들 부분에 그 마약 부분이 이제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불거졌다가 이제 언론에서는 조용히 하고 있는데 그게 언론이 왜 그러나 몰라요. 언론이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 취재할 때 기자분들이 몰려 있다가 네. 어떤 기자는 막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그런 걸 보고도
그 같은 동료 기자들끼리 뭐 언론에 그 다시 기사 한 줄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과 권력에 눌려서 그런 건지 이게 우리 아무래도 국민 그게 제일 TV에서는 심하죠? 네? 아무래도 그게 제일 심하겠죠. 네. 힘과 권력의 힘. 근데 우리 국민 눌리는 거? TV에서는 국민의 그 알 권리 네. 그것을 외압이나 이런 게 없이 그죠? 네. 그대로 전달해 사실은 다 알아야 되는 게 알게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말씀 올해가 지금 을미년이잖아요. 네. 을미하면은 을이 이제 목이고 사람이고 바람이고 여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을은요. 네. 그 미는 우리가 이제 땅 속에다가 뭔가 기운을 감추는 기운이에요. 네. 그러면 올해는 그 그 바람, 여론 모든 것을 감추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태풍도 없잖아요. 후반기에는. 그런가요? 예. 후반기에 태풍이 없는 것도 사실은 그 땅속으로 바람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없는 건데 그게 바람이 사람과의 바람, 뭐 인간에게서 나오는 소리 네. 아니면 여론 이런 것도 다 지금 들어가 있어서 들어가는 그런 운세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네. 내년 한번 기대해 볼까요? 일단 늘 들어가 있진 않아요. 김무성 대표의 사위분인 그 이상균님, 그 네, 이상균이라는 분이 네. 네. 특정이 됐죠, 형이.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이 형이 너무 작다, 네. 정치적 약하다, 네. 정치적 외압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마약 공급책으로 알려진 그 송창주라는 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그 자제분과 아주 절친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트위터나 뭐 이런 데도 그렇고 예, 예. 이런 SNS에 그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부분 그렇게 같이 어울렸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댓글을 보고 제가 많이 웃었는데 예. 아니 그러면 같이 다니면 무조건 그 마약하는 거로 보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마약을 같이 아는 사람이랑 하지 모르는 사람이랑 하냐 또 그리고 막 그랬더라고요. 저 이름은 어떻습니까? 이름은 네, 이시영이라는 이름과 이명박 대통령 이름 두 개를 이렇게 분석해서 본다면 사주하고 이름하고 보면 두 사람 다 이름도 다 좋고요. 네. 또 아버지 이름이나 아들 이름이나 참 좋은 이름이에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그 뭐 마약에 대한 그런 의혹 제기되고 이러는 거는 본인의 이름에서 보다는 또 아버지의 이름에서보다는 그 어머니 김윤옥 여사가 이름이 있는데 보면 김윤옥 여사의 이름도 아주 나쁜 이름은 아니지만 아들한테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름이 좀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올해는 또 그게 더 불거지는 이름이에요. 네네. 그건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해서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식상을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그 기운을 갖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기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잠깐 정도 이렇게 불거지게 됐지 계속해서 이걸로 인해서 크게 어떤 그 파장이 일으켜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아, 이게 네. 일단락으로 그냥 끝나지. 그러실 것 앞으로 같아요. 네. 쭉 가지는 못한다. 지금보다는 아마 내년에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잠시 감춰져 있고 네. 내년으로 가면서 요게 이제 약간 수면으로 떠오르는 상반기에 네. 떠오르면서 문제가 조금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반대 세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운세에서는 감춰질 수 있지만은 내년의 운세에서는 과연 감춰질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 내년 운세를 또 이시영 군과 네. 그 네.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그다음에 김윤옥 여사 거를 본다고 하면 네. 역시 그 이명박 대통령도 내년에는 아들로 인해서 아니면 명예로 인해서 약간 실추되는 기운은 또 갖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이시영 군은 부모한테 그 누가 끼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내년에는 아주 흠뻑 갖고 있고요. 또 그 김윤옥 여사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아들 문제가 불거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불거지는 걸로 인해서 시중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것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로 인해서 아들이 구속이 된다든가 크게 떠들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정도는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상입니다. 네. 저기 조 교수님, 네. 풍수적으로 그러면은 그 집 때문에 집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서초구 논현동에 자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퇴임 무렵에 내곡동 사저가 이제 문제가 불거져서 네.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 그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시고
그 논현동구 사저 그쪽으로 가셨는데 내곡동 사저도 굉장히 기운이 좋다는 설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같으면 이제 네. 이제 20년 단위로 끊어지는 그 풍수적인 논리로 볼 적에 다음 운터예요. 다음 그, 구운터요. 다음 구운터기 때문에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근리들어가 하셨다면 여태까지 존재하지 못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예.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사저 그 위에 네. 위쪽인데 그 논현동 저도 이제 가보고 했는데 그게 이제 왕기를 받은 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네, 가신 그래서 곳이 사실은 작년만 해도 네. 4대강 의혹을 막 파헤치려고 막 그렇게 밀어 나왔지 그랬죠. 않습니까? 예, 예. 네네. 제가 볼 때는 그 양택터가 굉장히 예, 좋습니다. 아. 지금 이름도 좋은데 네, 그 양택터가 매우 좋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그 청와대 터가 사실 아주 최악이거든요. 최악이에요. 네. 형기적으로 볼 적에 네. 뒤에 그 북악산은 바위가 드럭드럭 박혀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뾰족뾰족. 아주 500호, 악산이죠. 500호는 이제 차남, 삼남 또는 여자를 뜻하는데 인왕산이 아주 바위로 그러니까 우리 풍수적인 상식에서는 이렇게 딱 봤을 때 산위를 이렇게 봤을 때 바위가 박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살기로 봅니다. 네. 흉하게 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 바위가 보이면 그냥 멋있는 거로 이렇게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원도가 이런 계곡 같은데 이렇게 네. 여름철에 가보면 막 바위가 병풍처럼 쳐 있잖아요. 그럼 거기가 좋아 보이잖아요. 잠깐 그래서 갔다 오면 멋있어 좋죠. 보여요. 잠깐 갔다 오면 예. 되지만 거기서 오래 살면 저 살기 맞아서 풍 맞고 암 걸리고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강원도를 가면은 펜션이나 콘도 같은 게 네. 바위를 이렇게 울산 바위인가 이렇게 네. 보면서 네. 이렇게 전온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 그 잠깐 갔다 오는 바위가 예. 이제 순토로 된 흙으로만 된 산이 좋은 산이에요. 네네. 근데 가다가 이제 축을 이룬다고 그래서 큰 집채만한 바위가 하나 있다. 딸랑 하나가 있다. 네. 그럼 그런 거는 거기 괜찮겠죠. 기운이 모인다 뭐 이런 의미로 보는데 괜찮겠죠. 네. 막 봉우리가 삐쭉삐쭉 아니면 막 그 들어박힌 바위가 막 있는 그런 자체는 굉장히 살기로 보죠. 네. 그게 지금 그리고 또 이제 풍수적 관점에서 그 뒷산이 항상 이렇게 감싸주는 모양이어야 돼요. 네. 네. 그걸 이제 앙채라고 그래서 네, 이렇게 네. 우러를 앙 이렇게 그렇죠. 팔을 벌리듯이 앞에 안아주는 것처럼. 안아주는 네. 형태가 돼야 되는데 네. 그 뒤에 그 청와대 북악은 쉽게 말해서 산은 예쁘게 탐낭성처럼 이쁘게 생겼지만 이게 복채입니다. 이게 내밀은 거야. 네. 배 내밀듯이. 그래서 뭐 대통령들이 거기로 들어갈 때마다 사건 사고가 아니 많은가요? 그 자리에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27대 왕 중에서 그 장자승계가 7번 있었는데 그 장자들의 평균 수명이 다 짧았죠. 31.5세예요. 근데 27대를 내려올 수 있는 왕조가 세계에서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 유일무이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는요. 예. 또 이제 예. 논란이 우리가 또 얘기지만 해야 되는데. 그게 좋은 게 예. 아닙니다. 억압을 해서 그 500년을 끌고 내려온 거거든요. 억압을 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북만 봐도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이 딴 거 볼 거 없어. 이북만 보면 돼요. 5%의 양반이 네. 70%의 노비와 25%의 평민을 고열을 줬짠 거예요. 네. 글도 안 가르치고. 그러면 교수님 그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그 터가 안 좋은 데서 사셔서 더 그런 걸 맞았다가 지금 퇴임하시고 나서 더 여러 가지 등등이 다 감춰지는 건가요? 좋은 데로 감춰지지 가셔서? 않죠. 근데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많은 일을 했잖아요. 지금 이명박 네, 대통령 4대 같은 강도. 경우도 4대 강도 하고 네. 진짜 급하게 했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제 급하게 하고 뭔가 사건을 딱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그 만들어 놓은 거를 시간이 지나도 좋은 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묻어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절대 주시는 그렇지보다죠. 절대는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봐야 당장은 돼요? 그렇게 모면을 하지만요. 예, 아, 예. 그런가요? 문제는 국운을 건드린 거죠. 아, 나라의 운을 나라의 그러니까 운을. 더 예, 예. 큰 운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언젠가 터져 나갈 때 예. 이제 바로 후운에 터져 나가죠. 저도 네. 지금 네. 74세잖아요. 우리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요. 네. 우리 나이로 근데 75세? 75세 되고 네. 이제 만으로 74세인데 지금 네. 이제 터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턱. 인상학에서. 근데 인상학에서 턱이면서 자식은 지금 37살이에요. 이 아들이. 그러면은 둘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아들은 눈 나이고 아버지는 턱 여기가 나타내는 나이인데 둘 다 눈은 정말 잘생겼어요. 아들이.
그래서 아마 지금 잘 이렇게 하고 나가지 않나 하는데 있는 집 아들이 이렇게 눈썹 있는 데가 솟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건 거의 없는 집 사람들이 자성가하는 스타일들이에요. 근데 있는 집 아들이 이랬을 적에는 반드시 속을 새겨요. 부모 속을. 정말 반드시 속을 새기는 아들이거든. 그럼 저 청와대토에서 우리나라 그 지금 18대 그 왕이 네. 아니고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 나왔는데 네. 그 사람들의 말로가 전부 안 좋았거든요. 네. 제일 처음부터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보선 대통령 뭐 장면 네, 이렇게 네, 저기 네. 했죠. 장면 세고 예. 겉으로 이제 실세가 아니었잖아. 네,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 됐죠. 윤보선 그다음에 최규화. 최규하 대통령은 진짜 예, 그분은 편하게. 진짜 마음이 없으셨던 분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전두환 예. 뭐 전두환 교도소가 대통령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누구요? 전두환도 예. 대통령도. 근데 예. 잘 사시는데 예. 잘 사시는데 속은 좀 쓰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하 무소불위의 권력이 예. 요번 정권에 박 대통령한테 저기 그림 다 뺏기고 다 뺏겼지 않습니까 이번에 원칙대로 하세요. 그게 예. 아주 진짜 제대로 이제 먹은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그 청와대 터가 그렇기 때문에 국군의 어떤 안 좋은 청와대 터라고 하면 나라 오늘 좌지우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터에서 왕을 하신 분들이 말로가 결국엔 뭐야? 떨어져서 죽어. 총 맞아서 죽어. 저 교도소 가. 수치죠. 대통령까지 하면 또 그래서 또 친구도 이번 가. 이명박 대통령도 혹시나 큰아들도 가. 큰아들 가. 네. 이게 예. 전부 다 그 말로가 안 좋죠. 그리고 우리 그러한 예가 전 세계에 없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만 해도 예를 들어서 저 북한 같은 데서 여기자 2명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전직 카터 대통령이 그거를 특사로 받아서 가서 기자 2명 데리고 나오잖아요. 국민들한테 추앙을 받고 이렇게 존경을 받고 말년에도 국가를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어른이냐 이런 대접을 절대 못 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개발도상국이고 가난한 데서 시작을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요? 일단은 국군이 부자의 나라도 아니고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서로 못 먹고 없던 시절에 대통령을 하면서 백성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했겠죠. 무조건 50% 하고 자기도 먼저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데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궤도에 좀 올라가고 그리고 사람들도 인격이 이제 조금 형성이 되고 대통령이 정말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는 소리가 뭐냐면 행복지수라 그러거든요. 네. 대통령의 행복지수가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가장 행복한가 하고 생각했을 적에 저는 그렇게 좀 뽑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걸부터 일단 물어보고. 마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이런 싸구려, 엑스타시나 뭐 이런 게 네, 있지만 네. 필로폰, 막 헤로인 이렇게 가면 그건 네. 아주 비싼 마약들이거든요. 마약이죠. 예. 저는 참고적으로 마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죠. 이거 방송 때문에 이제 연구해서 그런 내용인데. 찾아보셨죠? 예. 근데 그렇게 좋은 극상점의 마약으로 갈수록 사람의 몸은 점점 망가진다. 더 망가지고 망가지죠. 예. 인간 또한 음.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예. 곡선이 네. 그 행복의 최상의 행복을 맞는 순간 바로 그 다음부터는 불행으로 내려간다는 거를 아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내가 뭘 할 때 행복하나 그리고 우리가 최상의 행복을 맞았을 때 불행으로 내려간다는 건 우리가 너무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늘 무엇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저는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이상적 현실은 예.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근데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매일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만약에 대통령이 나와서 후보자가 얘기를 할 때 후보자님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저는 돈을 버는 겁니다. 아니면은 국민들하고 같이 나가서 봉사할 때입니다. 아니면은 뭐 노인네들이 아플 때 그걸 내가 해줬을 때 참 행복합니다.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이 정말 백성을 이렇게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한 번쯤은 그 사람의 자질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지 않나. 인상을 하나하나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사실은 안 들어요. 지난번 선거 때도 인상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것도 있고 막 이러는데
안 듣더라고 사람들은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나와갖고 이 연설을 하면서 제가 언젠가 이럴 때 참 행복합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우리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문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이 네. 그 이름 그 처음에 수사선상에 딱 올랐는데 네. 한 번도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SNS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죠. 네, 침묵으로 덮여가고 있는데 네. 사실은 김무성 대표의 사위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전 예, 대통령 아들과 예. 또 이렇게 몇 명이 최교일 전 지검장에 대해서도 그분이 봐주기를 했다는 소리도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네. 뭐 이 정치도 모르고 많이 뭐 그냥 이런데 나오니까 뭐 우리도 그냥 시사성도 그렇게 잘 듣죠. 모르는데 네. 우리 전문가인 역학이나 이런 뭐 사주나 이름이나 관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쓰시고 아무리 해도 왜 그 피해갈 구멍이 있는 분들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사주라든가 아니면 아들 사주나 이런 거 볼 때는 아무리 어디서 이렇게 해도 피해갈 도망갈 구멍이 있을 정도로 좀 기운이 센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봐도 그래요. 궁금한 점이 네. 전직 대통령 아들 내지는 네. 또 이런 현 대표 당 대표 이런 분들의 그 마약 문제를 네. 이게 아주 유야무야 조용히 덮여가면서 형도 굉장히 약하게 되는데 그 배우에 최규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또 우리가 최규일. 찾아보니까 네. 지검장. 네, 전 지검장이었는데 예, 예. 그런 분들이 사실 막후에서 실세로 그런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사를 했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최규일이라는 분은 어떤 것 같아요? 최규일 씨도 그 네. 이름으로 볼 때도 굉장히 네. 좋은 이름이에요. 아, 그리고 그래요? 예, 네. 앞으로도 뭐 다음에 우리 총선이나 이럴 때 나와서 국회의원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리고 위에서도 밀어주고 자기도 또 그 밀은 거를 땡겨서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상적으로도 너무너무 네. 좋아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찍 출세를 해가지고 말년에는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사진으로만 봤을 적에는 옆모습을 보기 때문에 귀의 높이를 보거든요. 네. 근데 귀가 위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귀가 눈썹 위를 지나면 좋다 그러죠, 항상. 네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 있어갖고 눈썹까지 갔는데 그 대신 귀가 좀 짧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긴 얼굴보다는 네모나고 좀 약간 좀 짧은 얼굴이에요. 그 말년이라고 네. 하면 50대 후를 얘기하나요? 50대 아니면 후인데 아마 60 그때쯤 돼서 그럼 많이 내년에 힘들지 뭐 않을까. 국회의원 선거나 이럴 때는 지금 이제 53살, 4살이시니까 네. 우리 나이로 54시죠? 54살이니까 60대까지는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국회의원 내년에 네. 나와도 이름 볼 때는 아주 뭐 내년에도 정치를 야망에 두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을 이분이 정도인데요. 그 MB 그 정부 때 네. 아주 출세를 해갖고 네네. 이렇게 활약을 그 특혜를 받던 분이다. 네네. 근데 요번에 그 김무성 대표 그 사위분은 자기는 몰랐었다. 예, 몰랐다고. 뭐 이렇게 딱 내미는데. 이상균 씨. 그러니까 네. 너무 좋아. 모르는데요. 근데 이제 약간. 관례상 네. 보면 이런 그 지검장까지 보낸 이런 분들이 네. 이런 마약류 이렇게 잡범들을 그 사건을 절대 안 맞는데요.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대요. 예, 절대 안 맞는데 예. 그냥 이분이 그냥 또 일선이 아니고 뒤로 물러서서 저기 하는데 그러니까 또 그런 MB 정부에서 그 특혜를 입었던 그런 또 향후 정치적 야망도 있는 이런 분이 딱 나와서 덮으면서 이시영 연루 문제가 지금 조용히 덮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참 그게 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어떨 때 보면은 참 속상하고 슬프죠? 우리나라 법원 있잖아요. 네네. 그 터가 네. 교대 그 맨 꼭대기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꼭대기 그 분수령 근처에서 너무 높게 져가지고 네. 월견이 된다 그러죠. 앞에 막 양재천문도 물도 보이고 뒤에 그 한강물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 양수가 이렇게 양수가 보이면 사람이 삿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삿대게 돼서 법원이라는 그렇죠. 거는- 줏대가 없는 그 유전무죄가 이제 사실 거기서 만들어지는 법원이라는 건 저울로 딱 잘 재듯이 이렇게 네. 법을 죄를 그러니까 이물도 물어야 되는데. 이 물은 이제 돈도 되고 여자도 되잖아. 남자들 그렇죠. 같으면 이 여자도 이뻐 보이고 저 여자도 이뻐 보이고 돈 줏대가 받으면- 없는 거예요. 또 줏대가. 돈 받으면 또 봐주기도 하고. 돈 받으면 돈 많은 사람이 좋고 네. 여자가 좋아 돈이 좋아 그러니까 돈 많은 여자가 제일 좋죠.
박근혜 대통령과 또 김무성 대표님하고 예. 이명박 대통령 그 삼각관계에 대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그런 궁금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견으로라도 그냥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것은 먼저 수신제가 안 된 부분이라고 봐요. 일생을 들여서 그건 맞아요. 자기가 대통령까지 하면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예. 정말 사회의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는다고 하면 억울해서 어떻게 죽을 거야. 그러니까 큰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에 연루된 노성일, 미즈메드 병원 이사장의 아들, 네, 그렇죠. 노영호와 이준용 신라개발 회장 아들 이상균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또 대통령 아들 이런 사람들이면 사회 지도층들의 그 자녀분들인데 네. 네. 이 모범을 보여도 시원찮은데 진짜 네. 이런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귀족 모임 이런 그 모임을 해가지고 마약이나 하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진짜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발견됐으면 발본색원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절대로 정치고 어디고 다시 받아내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유야무야 힘으로 이렇게 덮여버린다는 게 그러니까 주역의 모험계에 보면 목매함을 발군함에 예. 이용행위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반드시 애들 같은 애들을 꿈에서 이렇게 깨어나지 좋은 못하는 말로만 이렇게 교화를 하면 애들이 네. 목매한 것들이 그것을 그렇죠. 이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리용형이 매질을 하고 매를 댄 다음에 나중에 네가 이래서 잘못된 거야 이렇게 교화를 하면 애들이 바르게 크는데 어떻게 2,500년 전에 그 주역의 경문에 그게 다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애들이 정말 인격 형성을 해줘야 되고 부모가 필요로 했을 시간에 과연 교육을 했을 만큼의 그러니까 몽케 그런 회사에 게 나오잖아. 있었을까요? 우리 애가 네. 내가 잘못 키웠구나. 이걸 알았을 땐 이미 늦은 거요. 늦어버렸죠. 네. 지금 늦은 거예요. 이분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자식이 마약을 하고 있는 거를 부모는 모르고 언론에서 두드려 맞고 누군가가 불러서 갔을 때 마약을 한 걸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 저 마약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했을 자식이 있었을까요? 참.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살아오면서 바쁘고 하면은 그럴 때 정말 부모로서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내 아들이 잘못한 걸 와서 정말 사과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선생님 말씀 맞아요. 정말로 정확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했어도 안 한다고 능력 있는 변호사 돼서 그냥 눌러버리고 이러는 게 사실 현실이지. 유전 무죄고 돈 없는 사람이 저기 교도소 가 있는 사람들 다 왜 간 줄 알아요? 전부 다 돈 때문에 간 거예요. 돈 없어서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풍수지리학자 조태훈 교수, 성명학자 안희성 교수, 관상학자 박정희 교수가 함께하는 천기누설 대한민국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명박 대통령 아들이 과연 정말- 교도소를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마약을 했을까? 마약을 했을 것인가. 예.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오는 거 보면 예. 이 사람들이 또 사주나 이름이나 아니면 관상 등등에서도 또 아까 그 논현동 사저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 이런 거 보니까 그쪽에서 눌려 붙여서 좋게 가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또한 그걸 밀어붙이기를 못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네. 사실은 대통령 아들의 마약으로 하면 더 위로 올라가면 박지만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네. 어떻게 보면 좀 그거는 이제 지나간 거지만 자식이 아니고 그렇죠. 지나간 예, 일이고 지나간 예. 과거의 지금 동생이죠. 박지만 예. 회장이 굉장히 좋은 일을 예, 많이 하신다고 듣고 회장 있어요. 지금 뭐 결혼해서 개과천선. 자식도 잘 키우고 있고 네네. 뭐 그거는 이제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과거에는 그런 예. 역사가 있고 하니까 예. 이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동생이지만 참 이게 남인일 같지 않고 좀 찝찝한 분도 없잖아. 입술이라. 아마 보니까. 그 문제가 더 우리가 크겠죠? 생각할 때는 더 크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대통령 아들이 마약을 했다. 이거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나라가 좀 한번 뒤집어질 얘기잖아요.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시영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의 제기도 안 했다는 거야. 아무런 대응도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왜 그분들은 대응을 잘 안 하죠? 네? 대응을 잘 안 하더라고. 무슨 일이 있어. 4대강 의혹이 그렇게 시끄러웠을 때도 힘이 있으니까. 대응을 안 하고 그러면은 천우를 믿나? 이마가 너무 좋아갖고 천우를 힘이 늘 있죠, 믿고 힘이. 있나요? 아니면은 귀가 잘생겨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마도 좋고 귀가 정말 잘생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 이치적으로 볼 때, 예. 너 방구 꼈지 그랬는데 안 꼈으면 안 꼈다고 버럭 화를 내지. 안 꼈는데 너 꼈지 그랬는데 가만히 있다는 건 그게 너무나 우스운 상황이란 얘기죠. 이게.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일단 그 냄새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기다린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있겠죠. 아닌가요? 제가 볼 그래도 땐 좀 그러네. 어쨌든 왜냐하면은 사주적으로 보나 이렇게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은 끝나고 나도 사주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또 이사가신 예. 그 집터도 아주 좋은 데라면요. 그런데 이제 구운에 네. 밀어치는 우리나라의 구운의 우리나라 이 생겨 있는데 반대 기운이 몰아치거든요. 네. 그때는 뭐 대통령 사적 그런 정도 좋아가지고 나라가 기우는 판인데 네네네. 그때 싹 쓸려버립니다. 상황이. 이게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이래저래 잘 피하고 지금 땅속으로 잘 숨었는데 네. 내년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서부터는 조금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좀 곤란해지긴 하는데 그 다음- 뭐 교도소를 가거나 이런 것까지 또 안 하고 또 숨을 거예요. 내년에도 아니요, 문제는 아니요. 발생이 네. 돼도 내년에는 음. 뭐 그 총선에 그 이렇게 영향이 총선 좀 영향이 되겠죠? 되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김무성 대표하고 이명박 그 전 대통령하고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수면에 떠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것이 삼각관계라는 것 때문에 보면 우리는 역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묘한 것 같아요. 이 대통령 아들이 이시영 씨 같은 경우가 마약을 했다는 소리가 나오면은 네. 그 힘든 애들 입에서 참 부모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그 분노,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완전히 그 조성하고 위화감이 지금 장난이 아닐 거예요. 이 마약이라는 거를 했다는 사람들이 다 지금 일반인들이 만약에 마약에 손을 대면은 집안이 망해요. 그 마약값이 망하죠. 너무 비싸가지고. 바로 망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마약을 해도 집안도 뭐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 저기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국민들 정서는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젊은 애들이. 부모가 더 미울 거 아니에요. 그 이시형님 그 예. 관상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상이 뭐라 그럴까? 진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상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고생 안 하고 열심히 뭐 노력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자기 닮았네. 스스로 이제 부모에게서 받았는데 받았어도 또 나름대로 이쪽은 고집이 센 상이에요. 그래갖고 아버지의 그 후광을 입지 않고 내가 나대로 살겠다는 그런 개성이 너무너무 강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아마도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은 뭐 사업가적으로는 훨씬 더 이렇게 대성을 할 수 있는 상이에요. 상은 좋구만요. 예, 상이 참 좋아요. 그리고 지금 눈이 보면은 눈동자가 힘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생긴 건 잘 생겼어요. 눈도. 그리고 좀 치밀하고 계산적이기도 하고 네. 뭘 하더라도 쉽게 딱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사고방식 자체도 동양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서양적인 사고방식이어가지고 좀 자신의 앞길은 내가 개척을 할 테니까 부모가 왜 나를 참견을 해? 요게 더 강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아마 지금 이런 사태도 아버지 힘으로 지금 해결을 해주지만 그게 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그덕 아니면 그럼 어떻게 될 건지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건데 그걸 갖고 그거 안 되죠. 그거는. 근데 보면은 그거에 대한 약간 뭐라 그럴까 자기가 자유롭지 못했고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이 편안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분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아마 분노가 더 많지 않았나. 상해 보면 눈에 약간 그런 게 차 있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거는 참 문제가 심각한 그게 거예요. 아니고 이제 그게 사람이 제가 이제 저도 상담도 해보고 하면 사람이 다 종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내 애들도 네. 저는 이제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야, 저 이렇게 저렇게 하자.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은 네 그렇게 해요 따라오는데 어떤 놈은 반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죠? 또 어떤 놈은 이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속상했나 보다. 저런 말씀까지 이게 좋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놈은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막 이런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참 어렵고 그런 어떤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그럼요. 이 위해서는. 근데 하여튼 참 이번에 이 문제가 결론은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선생님 전부 다 이제 조용히 묻혀진다. 지금 이 얘기죠? 그럴 것 같이 보이네요. 조용히까지는 아니어도 크게 이슈가 돼서 이 이명박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영향은 안 줄 거다예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름을 못 봐도 어떤 이름이냐면 좀 어른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 당신이 어른 노릇을 할 사람, 그 다음에 명예나 권력을 아주 크게 이렇게 차지할 사람, 그리고 이제 사업이나 이런 걸 해도 오너를 하지만 정말 그 문서를 팔고 사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그 강의 그 제목을 올려놓고 할 때 보면 정말 그 부동산 제일 요새 왜 부동산 중개업자 중에 제일 가장 큰 중개업자가 이명박 대통령 이름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문서를 팔아서 재를 만들고 돈을 만들어서 다시 문서를 사고 팔고 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게끔 돼 있어요. 이분 이름에는 보면.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현대 아파트라는 걸 맨 처음에 해서 현대건설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문서 가지고 돈을 벌면서도 굉장히 어른이라든가 명예를 아주 걸머진 이름이에요. 근데 사주도 보면 또한 늦게까지 그 명예가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상왕이라고 하면 왕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고문 대통령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등등도 있는데 이분은 그래도 명예가 끝까지 쭉 이렇게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인 것 같고, 이시영 같은 경우는 아버지 재산을 많이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 이름에는 또 재라고 하는 천은 없어요. 또 아버지처럼 명예까지 같이 짊어지고 가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사업가로 하면서 또한 그 자유롭게, 굉장히 자유로운 것도 좋아해요. 네. 누구와 나누는 거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명예를 꼭 갖고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시영. 이마가 아버지 이마만 못해요. 근데 이제 턱이나 이런 부분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말년에는 이분이 훨씬 더 사는 게 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마. 저는 은밀한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내년 내후년에 쓸립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쓸리고 네. 그 자원외교하면서 그 많은 돈을 왔다 갔다 했고 어떻게든 이제 처음에 다 책임 규명을 할 수 없지만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또 원자력 또 수출하면서 이제 그 많은 문제가 있고, 그렇죠. 예. 예. 이게 그랬던 그 전임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불거집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년 묵기로 좋은 명예로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절대 갈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년 내후년에 이제 국군이 자체가 이제 기울기 시작하니까 그거는 어떻게 대한민국 이 땅에 살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청와대 터 때문에 그래. 역시 역대 현 18대까지 11명의 대통령 중에서 9명이 결과가 안 좋았고 그렇지. 이제 10명째 되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 집턴지 파룬기의 기운인지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사실 그걸 문제 삼으려고 많이 사주도 좋고 빠져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내년 내후년부터 이제 밀리는 거야. 이제 부분에 밀리면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요즘 속된 말로 털린다고 그러는 거 뭐 있잖아요. 싹쓸이에요? 네, 이거 안 됩니다. 이제 안 되고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 이제 문제죠. 왜 그러냐면 그렇죠. 그 다음 대통령이 정말 암울한 우리 민족에 어떤 소강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우리는 분명히 우리 여기라는 개념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경제가 70년 동안 올라왔어요. 이제 앞으로 70년 내려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현공풍수의 그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보면 67년 내려갑니다. 정확히 내후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70년 내려가는 거죠. 지금도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아직 내려갔다고 보여지진 않죠. 그러니까 맨날 힘들다고는 해도 맨날 경제 힘들어도 지수는 올라가죠. IT 인류 국가로 지금 왔잖아요. 여태까지요. 그렇죠.
그리고 한류가 지금 뜨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네. 근데 문제는 영원히 갈 줄 알고 있다는 게 이게 참 문제인 어떻게 거죠. 영원히 갑니까 세상이.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요새 또, 또 막 이렇게 불거졌잖아요. 그 총선 때문에 그런지. 그렇죠. 김무성 대표하고, 대표하고 뭐 청와대 쪽하고 불화설, 문제도 예.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특성상 그 자녀 문제 갖고 시끄러워지면은 부모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러면 그랬잖아요.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고개를 숙이는 걸로 아니면 뭐 인사 지금도 고개 숙이고 있는 건데. 고개 숙이는 것도 이제 그거는 내부적인 문제고 네네. 사실은 또 대야랑 네. 접전해서 이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네. 근데 야당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끝까지 그 자식 문제를 그 사회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요. 저는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인상은 그 사람의 이제 마음이 나타나는 거고 인상은 변하거든요. 항상 변하는 그렇죠. 늘 거예요. 변하죠. 예. 예. 그래서 마음이 어떤 변하듯이. 기운이든지 다 변하는데 그럼요. 그래서 상은 이제 오늘 봤던 사람이 내일 보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1년 후에 또 틀려져요. 그게 그렇죠. 이제 기운에 이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기운에 따라서 틀려지기는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같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기운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딱 거의 비슷해요. 좋아요. 네, 기운이 그리고 참 둘 다 좋으세요. 두 분 다 좋으세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끌고 나가는 힘 장난 아니잖아요. 파워, 예.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가다가 모든 약간- 사람이 걱정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조금 이렇게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여야 되는데 너무 강력한 카리스마처럼 여자로서도 느껴지는 그런 거라 그렇죠. 얼굴도 그렇고. 얼굴에서도 네. 그렇고 느껴지는 게 좀 뭐랄까 편안함이나 그리고 저도 이제 항상 저길 보거든요.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게 담화문 발표하고 그럴 때 보면은 항상 두리번 하세요. 눈을 안 마주쳐. 국민들이 이렇게 앞에서 TV를 보고 있으면은 우리 대통령이 날 보고 얘기한다 이런 기분이 없어요. 항상 보면은. 근데 이번에 그 유엔에서 추석 때 하는 미국 가서 유엔에서 하시는 거 보니까 예. 굉장히 편안하시고 또 표정은 편안했어요. 근데 표정이 편안하시더라고요. 눈 몇 번 마주쳤어요? 그 관객들하고 아니면 TV에 보이는 저하고. 딱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안 하시죠. 안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예전에 보면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해요. 그분은 그렇죠. 항상 딱 정해놓고 TV를 하시죠. 보고 이렇게 있으면은 저분은 날 보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저 그렇게 사람이 느껴지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대통령님은 왜 자꾸 여기 시선을 분산시키고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자신감도 없고 나를 정말 좋아할까?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을 운으로 보면은 사실은 국민들 속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나간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봐주고 싶은 마음도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니, 사람들 마음에 좀 있을 것 누가?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봐주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예. 조금 옛 것을 조금 생각할 수 있게 하지 않나. TV에 나올 때마다. 관념적으로는 옛 그러시다고 대통령 쪽으로. 보면 제가 이름이나 사주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 위의 사람이다. 나보다 더 찔러갈 사람은 없다. 뭐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중압적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나 이런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 이름은 그 명예는 딱 갖고 있는데 그 명예보다 더 높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떨어지죠 밑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감도 들고 그 다음에 또 사주로 볼 때는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관격이라고 하는 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하들이 잘 안 따라주고 그러는 게 좀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 세 분들 사이에 좀 부딪히는 게 있어도. 예, 김무성 대표가 중간 역할을 해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대통령으로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는 양쪽을 다 잡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잡아야 되는데 네, 지금 네. 너무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겉보면은 부딪히는 것 같아도 조금 부딪히지 않는 방향, 뭐 부딪히면서도 안 부딪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 보이네요. 아니 네. 그 세 분이서 네.
잘 합의가 돼도 네. 결국에 목적은 뭡니까? 또 다음 정권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세 분이 합의가 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제가 네. 볼 때는 그렇죠. 돼도 대야를 상대로 네. 그죠? 대야. 거기에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데 새로운 잠룡이 뜰 것이다. 뭐 그런 논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 대야랑 싸우기 전에 옆길이 본인들 거기서 먼저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다. 저는 쉽지 않다예요.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는 마약을 한 사위고 딸이 뭐 특혜의혹이고 해서 자식 문제가 불거졌고 네. 자식 문제가 일단 불거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의 뭐 아버지가 친일이다. 이건 아니다라고 밝혀졌지만은 네.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밝혀진 거는 그건 어떤 술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일단은 똑같으니까. 지금 뭐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딱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공개가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좋은 일을 한 게 뭐가 있죠? 이거다 하고 내놓을 만한 뭐 어떤 게 없어요, 지금. 그런 것도 없는 데다가 갑자기 거기서 사위 마약 나왔지, 봐주기식 나왔지, 거기다 이명박 아들하고 친해가지고 그 이명박 아들하고 같이 마약했지. 딸은 또 특혜 의혹이지. 사면초가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사면 초과인 것 같은데도 아주 가볍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전혀 가볍지 않아요. 왜냐면 어제서부터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네. 활동을 안 하는 데는 꼭 무슨 뭐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제가 볼 때는 그래. 저는 그냥 이렇게 상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운기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이 건은 네. 그 마약 사건은 이게 그냥 덮일 문제가 아니에요. 글쎄, 안 덮일 것 같아요. 절대 안 덮일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물론 뭐 형사적인 법은 뭐 형량이 어떻게 뭐 3년에 4년 네. 집행유예 이래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양형을 구했다 이제 이러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 이 도덕적인 부분에서 이 지도층의 자제분들이 다 모여서 저렇게 이것은 그 마약을 했다. 이것은 아주 그냥 굉장한 그 흠집 내기에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데도 조용히 넘어가고 있으니까.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이슈를 해봤자 별일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예, 지금은. 지금 이슈할 이유가 때가 없기 될 때문에 때 써먹는 넘어간 거지, 때가 거예요. 될 예. 때. 이거는 정말 큰일에 그냥 빵 터뜨리려고 그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네 집안 싸움 할 때도 이게 큰 문제가 될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문제는 예. 지금 여당에서의 문제가 아니야. 야당에서 가만히 안 있다는 거야. 지금 야당도 시끄러워서 지금 그럼요. 뭐 재신임을 묻네 예. 어쩌네 막 이제 지금 복잡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네. 나중에 이제 서로 대립 구도가 완벽하게 이제 출사표가 던져지게 되면 그때는 가차없이 있는 거를 막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칩니다. 자기네들끼리도 싸워야 되고 나와서도 또 싸워야 되고 그거를 이길 만큼 이 마약 문제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슈가 안 됐고 그리고 뭐 검찰에서도 봐주기 수사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했지만은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은 사위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형을 받았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당대표고. 그렇죠. 이러다 보면은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이건 큰 데미지예요. 이거는 정말 큰 문제거리가 되는 거고 이슈거리예요. 딸이 결혼하기 전에 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딸이 결혼해서 살던 사위가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마약을 했던 거고, 그리고 김무성 그 대표가 이름으로 보나 사주로 보나 보면 힘이 아직은 있어요. 힘이야 물론 있죠, 당연히. 네. 근데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따님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네. 딸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딸이 뭐 결혼을 하겠다. 근데 날 잡아놓고 나서 알았다. 마약하는 거. 그분들이 그 정도에밖에 수사하력이 없을까요? 과연? 그게 과연 그만큼밖에 없을까요? 난 그것도 궁금하더라고 사실은. 아니요 몰랐을 수도 있죠. 뭐. 알았대요.
알았대요? 결혼하기 전에 알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알았대. 딸이 그 결혼을 굳이 하겠다 그래서 예, 시켰다고. 울면서 그렇게 그동안 말씀을 아버지 하시는 것 말을 같더라고요, 거역한 적이 뉴스에 보면. 없는데 네. 이번만은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해달라 그래서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봐줄까요? 그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도 얼마나 있겠어. 예를 들어서 그럼요. 현 정권과 인수인계 과정에서 네. 예를 들어서 뭐 거의 뭐 통치자금 뭐 이런 것도 옛날에는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우리가 비하인드를 모르는 가운데서 그렇죠. 액면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그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밝혀진 부분으로는 일단 그 박 대통령의 그 동생, 남동생 박지만 씨가 네. 90년도까지인가 왜 그 마약 마약했었죠. 연루에서 예, 예. 계속 계속 연결했던 나왔죠. 부분이 예. 있어서 네. 뭐 박 대통령 지금은 이제 지나갔지만 동병살려? 아니요, 굉장히 좀 복잡하실 거로 이렇게 생각돼요. 마음은 좀 복잡하겠죠. 예. 전직 대통령의 자제분이 이제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 이 건인데 그것이 지금 현직 실세와 네. 이거 또 이세와도 이렇게 문제가 된다 이제 사위분하고 네. 참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까? 저는 어쩔 수 없으실 것 같은데 그냥 제 견해, 역학적인 견해로 본다 하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나 아니면 그 김무성 대표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그 딸이나 사위나 아들이나 이런 거 등등으로 인해서 뭐 큰 벌을 그 처벌하고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이명박 대통령은 그거가 그런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그 문제는 처벌을 안 받죠. 왜냐하면 아들은 아들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내 아들이 마약했으니까 내가 처벌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당연히 없는데. 아니, 아들이 처벌받는 것도 데미지는 가는 건데 아들도 그다지 그렇게 크게 뭐 대통령 할 건 아니고 지났고 네. 뭐 하실 분 아니잖아요. 그럴 것 그래서 같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네, 볼 때도 크게 문제는 없을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참 마음이 아프겠죠. 조 교수님. 네. 그러면은 우리야 그냥 이렇게 뭐 인상이나 이렇게 이러고 이름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한번 화끈하게 한번 밀어붙여 좀 주세요. 교수님이 그래도 화끈하게 밀어붙여 줘야 네. 그래도 좀 뭔가 좀 힘이 아니요, 있지 그건 않나요? 뭐 아니고 네. 이제 사회 지도층 자녀들의 그 어떤 그 모여서 귀족 뭐 모임 해가지고 마약을 하고 이게 사회적인 큰 이슈인데 이것이 또 우리나라 정치 대권 차기 후보인 네네. 당대표이기도 하고 또 전직 대통령 아들이기도 하고 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옛날에 동생분 그 박지만 씨가 이제 몇 번의 연루 사건이 있고 했지만 예. 예, 박근혜 묻힐 수 대통령 있죠. 입장에서 얼마나 네, 힘들겠어. 그렇죠. 네, 그러나 그렇죠. 정치는 그렇지 않아. 예. 정치는 그런 측은지심을 가지고 네. 그게 커버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르지만 예,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과의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때는 통치자금 인수인계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 어떤 큰 이슈가 발동하게 되면 대통령이 움직이실 거고 네. 다 뭐든지 타이밍이라고 봐요.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도 네.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 그 말 한마디에 네네. 그 팽당할 뻔한 그 유승민 씨가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네. 의원이 네. 그렇듯이 그거는 김무성 대표가 잘못한다고 봐.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면 최선의 어떤 그 예의를 갖추고 말이죠. 맞아요. 이렇게 가야 네.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네. 그래서 친박 뭐 비박 막 많이 이제 개파가 있고 이제 하지만 네,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 건은 전직 대통령까지 올라갈 부분은 아니죠. 이거는 전직 대통령 아들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게 사실이다 예. 하더라도 그건 아들인데 뭐. 그런데 예. 이제 네. 내년에 예. 대통령으로서 감당 못할 국가적인 위난이 오는 거야 경제로. 그때는 함께 쓸린다라고 본다. 근데 이제 경제 문제하고 마약 문제하고는 별개라는 거지. 그치, 별개죠. 예. 마약하고 경제는 경제 문제하고 별개입니다. 마약 문제하고 별개로 예.
그 이명박 대통령 후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밀어붙이기 그런 거 한다 해도 크게 다치질 않아요. 제가 보는 경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깨는 게 아니고 풍수가 깨는 거예요. 한번 죽어봐. 저는 교수님 그때는 네. 다 깨지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 뭐 다 깨지는 거지. 내 말을 깨지는 거지.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깨는 적이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상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충하는 부분은 없지만은 네. 그래도 저기 이명박 대통령의 그 인상학적인 부분에서는 깨질 수 있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꼭 박근혜한테 깨진다 누굴 떠나서 그 사람 자체가 얼굴론으로는 깨질 수 있는 상이에요. 저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뭐 정치를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희가 우리 역학인들이. 그런데 이제 불거진 부분 제가 지금 확실히 아는 부분은 적어도 내년에 국군의 급격한 하락과 함께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한 문제를 추궁하는 과정에 너나 할 것 없이 너 아무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해 이제 거기에는. 그렇겠죠. 이제 그래서 그때 쓸린단 말이에요.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일구어놓은 잘 됐든 못 됐든 그 과거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거야 사실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또 그 전직 그거는 대통령 또 저기 저 바다 맞고 막 한 거 그런 거 또 있죠 옛날에 뭐 이런 거 천문학적인 돈을 다 쏟아붓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그 이제 바다 막고 이런 간척 사업, 역간척 사업을 하잖아 이제 지금은요. 요즘은 도리어 역간척. 없애요. 그러니까 역간척을 하잖아요. 자연이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잘된 부분, 못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오는 그 경제 위기에 절대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일국의 대통령의 운은요 나라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국의 대통령 운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상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나이나 연세대로 하면은 그래서 크게 뭐 힘들어지고 이러고는 없겠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남거나 아니면은 좋은 일을 했다.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표현의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네. 배를 끌고 가는 대통령이 아니고 네.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맨 앞에 서 있는 대통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다. 그냥 쓸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제가 뭐 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늘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 국가적 경제 위기가 눈앞에 지금 다가오는데도 경제인들이 보는 시각과 또 우리 이제 풍수나 이런 역학인들이 보는 시각은 사실 다릅니다. 사실 지금 그냥 골든 타임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제 말하면. 위기가 내년에 와도 뭐 한꺼번에 금방 딱 오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보면 내년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래도 대통령을 임기 중에 그래도 내년에는 가장 그 업적이 있다고 할까? 조금 저도 내년이 좋은 때라고 저는 봅니다. 이분의 저도요. 사주나 이분의 이름을 보면 내년에는 굉장히 명예도 좋아지고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유감이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절벽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내년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가장 이렇게 뭐랄까 그렇죠. 피날레를 장식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년에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 그 총선에 아마도 뭐 김무성 대표나 박근혜 그 대통령이 같이 협력해야지 한나라당이 그 새누리당이 좋아질 텐데 그게 지금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양쪽에서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때 보면 그래도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그래도 내년에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한나라당이면은 새누리당 100% 이기는데 언제적 말씀하세요? 그러게요. 아니 지금 하나 둘 생각을 하다가 한나라가 훨씬 좋은데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간 내년에도 뭐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에요. 그쪽 동네는. 어쨌든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재미가 없이 그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신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면 욕을 한참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공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도 뭐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 이건 저희 알아서 청취자들이 들으시겠죠. 그리고 이건 역학적인 그런 부분이지 어떤 뭐 저희 사실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오늘 네. 그 마약 사건 미스테리라는 주제로 우리 교수님들과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말이 많았네요. 제가 생각해도. 자, 애청자 여러분, 페이스북에 천기누설 대한민국을 검색하시면 저희 이 녹화된 부분이 나옵니다. 또한 페이스북 그 게시글에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 홍보 효과가 이제 점점 더 커진다고 합니다. 댓글을 달아주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해주나 보죠.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거죠. 아니 예, 그래서 할수 댓글에 있습니다. 좋은 예, 네. 사연 같은 거 보내주시면 네. 또 그게 상담 답변도 거리가 해드리고. 된다라고 하면 네네. 저희가 상담 주제로서 상담뿐만이 아닌 또 토론회 예, 주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깊어만 가는 가을입니다. 독서 많이 하시고 각 가정에 행복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